자, 이제 하던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리스트 문제 풀다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 길이를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시켜주는 함수를 쓰다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유는 뭐 특별할 건 아니었고 이제 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와중에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었어요. 문제를 풀던 중에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결과가 출력이 되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처음 실행하는 거라 렉이 좀 걸리고 있고요. 문제없이 오라는 길이가 잘 반환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 밑에서부터 이 랭 함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코랩이라고 하는 툴 자체가 이 셀 하나하나가 각각의 독립적인 코드 편집 공간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인 원리기는 해요. 근데 이 독립적인 공간을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긴 했었어요. 연결시켜서 한 번에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애초에 A라는 변수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서도 활용이 가능하게끔 또 작성이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기능들을 탑재한 녀석인데 지금 랭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원래 만들어져 있는 함수명이거든요. 근데 이 함수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짓겠다라고 해버리니 이제 함수가 인식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랭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고 이럴 때 세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주고 이런 이름 같은 거, 변수 이름 같은 거에 함수명이나 이런 것들이랑 똑같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얘 문제 없고요. 얘도 문제가 없어져요. 이렇게. 실제로 코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름 사용에 있어서 약간 충돌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순조회도 문제없이 잘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는 변수 이름 지을 때 혹은 함수 이름 지을 때 어떤 명령을 할 때 이름 지을 때 예약어로 정의되어 있는 이름은 최대한 피하자. 이런 거를 하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보니까 리스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변수 이름을 리스트로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 색깔이 변하죠. 그럼 얘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뭔가 있다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변수로 해서 뭐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상황처럼 최대한 피하자. 그러면 리스트보다는 뭐 적어도 숫자를 하나 넣는다거나 아니면 언더바 같은 걸 하나 더 넣어서 뭐 특별한 이름을 더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약어로 정의되어 있는 녀석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자. 변수 이름 같은 걸로. 어제 수업에서 저희가 겪었던 이런 문제도 변수 이름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네. 네. 자, 제가 함수를 설명드릴 때, 함수를 설명드릴 때, 함수는 결국 객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객체라는 녀석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소괄호를 넣어서 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썬에서 함수를 실제로 가져다가 쓸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아마 이것도 얘기가 나올 텐데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 안에서 함수를 인자로 세팅할 때는 소괄호를 넣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렇게 소괄호를 붙인다라고 하는 건 함수 호출이 100% 맞는 거고
이렇게 소괄호를 붙이지 않아도 함수 호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그냥 변수로서 인식이 되지 않고 함수 호출로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얘는 결국 객체였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름이 랭이었을 때 랭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랭이라는 함수가 가진 원래 그 코드가 영향을 받아서 변경이 됐고, 그 와중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손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이 밑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이걸 제대로 지금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제 했던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름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리스트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리스트의 순서대로 2, 1, 5, 6, 7을 한 번에 담아달라 라고 하고 있고요. 리스트 안에 있는 5를 정수 5로 바꿔라, 변경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담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담아주면 될 거고, 리스트 안에 있는 5라는 이 값을 정수 5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이 값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 방법이 하나만 있진 않을 텐데. 자, 일단은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했고, 데이터가 5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 1, 5, 6, 7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 들어있을 거고요. 자, 그럼 5라는 값은 몇 번 인덱스에 있습니까? 2번 인덱스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2번 인덱스를 사용해서 A에 2번 해서 인덱싱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 5라는 값을 가져다가 쓰겠죠. 근데 이걸 값으로 쓸 게 아니라 공간으로서 활용을 해서 값을 바꿔준다면 얘는 정상적으로 값이 바뀌겠죠. 이거 여러분들 다 눈으로 보셨던 사실들이니까.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5라고 하는 이 문자가 몇 번 인덱스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할 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이러면 진짜로 문자 5는 숫자 5로 잘 바뀌어서 나타나겠죠. 자, 이거 말고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았던 메서드를 하나 쓸 건데,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파이썬 리스트를 검색해 보셨다면 이 메서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요소에, 지금 5라고 하는 이 문자, 이 요소의 위치를 찾아낼 때 쓸 수 있는 메서드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 메서드는 리스트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메서드입니다. 그 녀석, 위치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위치에 접근하려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 데이터 여기 눈에 딱 보이니까 0번, 1번, 2번, 아 그럼 얘는 2번이야 라고 알 수 있지만, 이 안에 데이터 수백, 수천 개 들어있는데 5라고 적혀있는 이 문자를 우리가 인덱스를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고 노가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값으로, 요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값으로 이 녀석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 코드가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 메서드 호출 상황에서 인자로 내가 찾고자 하는 특정 요소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변수에 담지 말고 그냥 출력 한번 해보죠. 이걸 바꿨기 때문에,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서 5라는 값이 몇 번 인덱스에 존재해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인덱스에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A라는 리스트에 인덱싱을 할 건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럼 그렇게 남은 결과는 인덱스 번호일 거고,
우리가 인덱싱하는 이 대괄호 안쪽에다가 이 과정을 넣어주면 우리는 이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에 인덱싱 접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5라고 값을 바꿔내면 진짜로 값이 잘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요, 이거를 한 번 덜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과정을 그냥 압축시킨 겁니다. 얘를 이 자리로 그냥 끌고 왔을 뿐이에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메서드의 실행 결과 리턴을 남겼다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순서대로 2, 1, 5, 6, 7을 한 번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5를 제거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담아놨고요. 얘를 제거한대요. 여러분들 제가 리스트 설명드릴 때 삭제하는 방법 리무브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죠. 자, a.remove 여기에는 인덱스 번호가 들어갔어요, 값이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결과를 보면 진짜로 5가 잘 지워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에 있는 요소 값을 지우는 방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던 부분이지만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해요. 얘는 값으로 지우는 거, 그죠? 내가 원하는 특정 값으로 얘를 삭제하는 거. 그리고 이런 녀석이 있어요. 이제 딜리트에서 앞 글자만 떼온 건데 삭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인덱스 번호로 지울 건지 값으로 지울 건지가 좀 다르겠죠. 결국 이 둘의 결과는 같습니다. 얘가 지워줘요. A 리스트에 있는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잘 지워줍니다. 이 대리라고 하는 거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인덱스 번호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번이라고 아는 거지. 실제로 데이터가 너무 많다면 찾아낼 수가 없겠죠, 눈으로. 그럴 때 A. 인덱스 내가 지워야 하는 특정 값을 가지고도 당연히 지워낼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삭제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은지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아주세요. 자, 리스트에 담아주고요. 이 리스트 안에 화라는 녀석이 들어있는지 알려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있을 때는 있다, 없을 때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코드가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려주는 거 어느 정도 따라가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다만 명확하게 알고 쓰시는 게 아니라면 좀 문제가 있을 거고. 화라고 하는 녀석이 이거는 멤버십 연산자죠. in a라는 리스트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면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화가 존재하니까 존재한다. 잘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진짜 화가 없었다면 XXX가 나왔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멤버십 연산자 사용하는 거 in과 not in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담아주고요. 아까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 데이터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몇 번째 데이터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 육안으로 볼게요. 화라는 글자가 월화수목금이 존재하는데 화라는 문자가 몇 번째 데이터입니까? 이게 몇 번째 데이터예요? 두 번째 아닌가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에요? 이걸 인덱스로 따지면 1번 인덱스일 거고 진짜로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숫자로 따지면 2일 텐데 그죠? 몇 번째 데이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인덱스가 됐든 실제 육안으로 보이는 순번이 됐든 그 둘 중에 하나 알려주면 되겠죠. 리스트는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객체였으니까 이 순서를 알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인덱스 번호 찾는 거 쉽게 하는 게 있었죠. 인덱스라고 해서 파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번호를 찾을 건데 이렇게 찾는 번호를 변수에 저장하고 찍으면 아 얘는 1번 인덱스에 존재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인덱스 번호로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냥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인덱스보다 1 커야 진짜 본인의 위치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 쭉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쯤 되면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뭐 했냐면 월화수목금 뒤에 화를 하나 더 넣었어요. 데이터를 중복시켰죠. 리스트 안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라는 값을 가지고 이 요소 값을 가지고 인덱스 번호를 찾겠다 그러면 얘를 찾아야 돼요? 얘를 찾아야 돼요? 얘는 1번이고요. 얘는 0, 1, 2, 3, 4, 5, 5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는 1을 반환시킬까요? 5를 반환시킬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값으로서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지우던 리무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운다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중복된 값이 있으면 둘 다 지울까요? 하나만 지울까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지울까요?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자, 인덱스 가지고 따져 보겠습니다. 얘는 여전히 2가 나오네요. 그렇다라는 건 이 녀석이 가진 인덱스를 반환시켜 줬다겠죠? 얘를 했다면 6이 나왔어야지 맞잖아요. 여기가 5일 거니까. 그렇지 않고 2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건 아, 먼저 찾으면 뒤를 안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파라는 녀석을 좀 뒤로 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러면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출력의 결과는 3이 나올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앞에서 먼저 찾아내면 그 뒤로는 안 간다. 앞에 걸 찾고 끝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리무브 같은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5라고 하는 값 넣어서 이 델 먼저 확인해 볼게요. 5를 지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둘 다 지워질지 앞에 게 지워질지 뒤에 거 지워질지 이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죠. 왜냐면 인덱스라는 녀석이 앞에서 찾으면 뒤를 더 안 찾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얘는 이만큼은 2라는 값을 남길 거고요. 그러면 A라는 리스트에서 2번 인덱스를 지우겠다라고 한 거니까 앞에 있는 5만 지워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리무브. 얘는 5라는 값을, 요소값을 가지고서 삭제하겠다라고 했던 이 녀석은 과연 둘 다 지워줄지, 아니면 얘도 앞에 것만 지워줄지, 아니면 얘는 특별하게 뒤에 걸 지워줄지. 얘도 결국에 똑같네요. 앞에 것만 지워버리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저한테 못 들으셔도 리스트를 검색하면서 그 글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그렇게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좀 방향성을, 시야를 넓혀서 공부를 하셔야 좀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고 화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if문으로 체크 후 있다면 삭제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멤버십 연산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화라고 하는 이 값이 A 안에 존재해? 라고 물어본 다음에 여기가 존재했을 때니까 존재한다면 얘를 지워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리무브가 싫다면 델 같은 걸로 지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러면 얘가 출력을 안 했죠. 화가 있기 때문에 잘 지워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여러 번 지우겠다라고 해도 있을 때만 지울 거니까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이 조건문이 없이 이렇게만 쓰여져 있다면 얘는 첫 번째 지우고 나서 두 번째로 지울 때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얘는 리스트 안에 없으니까, 화라는 값은.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지울 때는 이렇게 조건문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에러가 나지 않게끔 검사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토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이 부분으로 체크해서 있다면 삭제. 똑같죠, 코드는. 얘만 토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없으니까 안 지워질 거고, 안 지워졌지만 문제없이 조건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에러가 안 나는 거고, 조건 처리를 안 했다면 없는 데이터를 지우려고 했으니까 에러가 터질 건데, 이렇게. 자, 또 한 번에 담아주고요. 금을 삭제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텔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고요. A의 네 번째 4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A의 마이너스 1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은 마지막 인덱스 요소니까, 우리 지금 금은 마지막 인덱스에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해봤던 것처럼 A의 인덱스 에 금을 넣어서 인덱스 번호를 찾아내고 알아서 삭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A의 리무브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써놓고 실행하면 당연히 에러 날 거예요. 왜냐면 지웠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녀석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에러가 금을 지워, 금을 지워, 금을 지워, 금을 지워 한 것 같지만 에러가 여기서부터 터졌거든요. 금은 여기서 첫 번째로 지워졌는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A 찍으면 A가 제대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A가 제대로 찍히면 월화수목 나오나요? 이거 월화수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은 그 금이 지워지고 나서 그 당시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또 찾아갔을 거니까. 그래서 에러가 여기서부터 튀어나오는 겁니다. 상황 인지를 잘 하시면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지우는 거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싶을 때 뭐 주석을 걸면서 얘만 사용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배웠던 거 2% 감싸서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안전하게 삭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네요. 안전하게 삭제라는 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금이라는 요소를 지우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건문 활용하면 되겠죠.
이때만 지우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는 리무브를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출력해 본다면 금이 잘 지워진 채로 월화수목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정답을 여러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묶어야 되고 여기를 보면 담기, 출력 되어 있으니까 1부터 10을 리스트로 만들어준 뒤에 출력하는 것까지가 함수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봐라 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가볼까요? 네, A라고 하겠습니다. 10까지 다 하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5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러면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1부터 5까지 리스트로 한 번에 담는 거 끝났죠? 이거 출력하려면 0번부터 인덱싱 사용해서 이러면 담고 출력하고 문제 없겠네요. 그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살짝 발전시켜야겠죠. 우리가 발전을 시킬 건데 담을 때는 그냥 뭐 별반 다르지 않게 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여러가지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어펜드 이렇게 써주고요. 이것도 1, 2, 3, 4, 5가 최종적으로 담기겠죠? 아니면은 애초에 이런 거까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방법들을 활용해서 처리를 해봤고요. A는 잘 담겨 있을 텐데 출력하는 방법에서 스마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반복문 사용하면 얘를 좀 더 좋게 편하게 출력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자, i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인덱스 번호를 대체할 거니까 while에 i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지? a라는 리스트의 길이 전까지 돌게끔 1씩 증가할 거고, a라는 리스트에 i번째 라고 출력을 하면 쉽게 출력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노가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어펜드를 몇 번을 더 하더라도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할 것이다. 얘는 이런 식으로 출력했다면 데이터가 추가된 만큼 출력문도 더 적어줘야 하는데 얘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담기, 출력 이제 또 발전을 시킬 건데 사실 담는 것도 1부터 5까지 숫자가 1씩 커지면서 담기고 있어요. 애초에 출력과 담는 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자, 넣는 방법. 얘는 이제 출력이 아니라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럼 반복문이 이렇게 도는 와중에 A의 i번째라고 하고 대입면 선자를 넣어주면 얘를 공간으로서 불러오는 역할을 할 거니까 0번 인덱스에 1 들어가고 1번 인덱스에 2 들어가고 내가 찾아낸 인덱스 번호보다 1씩 큰 값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i 플러스 1. 그러면 A라는 리스트의 i번째 방에는 칸에는 i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고, 그리고 i가 증가된 뒤에 반복문을 또 돌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력할 때 사용을 해준다면 문제없이 다 나오게 될 텐데, 담기, 출력. 이게 담기는 출력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가 4까지밖에 안 나왔군요. 그럼 4까지밖에 안 당겼다는 건데 이걸 포함하지 않아서 그러네요. 4. 그러면 담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쓰지 말고 애초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만큼 담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1부터 10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5까지니 5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로 넣죠. 0. 아니다, 0으로 하고 이렇게 갑시다. 4. 아하. 비어있는 리스트를 안 만들어 놨네요. A를 리스트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거부터 처리를 하고 있었군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야죠. 최대한 타이핑을 안 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다 보니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러면 1, 2, 3, 4, 5 들어갈 거고 1, 2, 3, 4, 5를 출력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고 비어있는 애 그리고 어펜드 하는 거 아까는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비어있는 애한테 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좀 했고요. 이렇게 해서 담는 방법, 출력하는 방법 여러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답은 수업 페이지에 올라갈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리스트 문제 1, 2, 3 해서 쭉 풀어보신 이것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 심플한 사용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녀석들을 가지고 더 많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리스트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반복문 포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런 걸 하나 또 보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사용자 입력이라고 해서 사용자 입력 문제라고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얘는 들어와 볼게요. 그리고 다 옮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사용자 입력 우리가 콘솔에 어떠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세요 라고 안 할 거고요. 그냥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냥 되게 간단한 거고 특별할 게 없어서 같이 진행하고 끝날 거예요. 자, 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입력을 받게끔 하는 얘는 이제 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풋을 의미하는 입력을 받는 상황인데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그냥 쓰면 실행하면 코드가 끝나지 않고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정지가 안 돼요.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의 입력을. 그리고 칸이 나왔고 커서가 존재하고 이게 실제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그때 코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input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돼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프린트라고 하는 출력 사용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찍혀 나왔죠. 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애초에 본인한테 입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콘솔에 찍어주는. 그래서 프린트 없이도 일단 본인이 뭘 입력했는지가 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홀다운표가 찍혀있는 얘는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풋이 없어도 얘는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코드상에 이런 코드가 지금 남았었다, 이런 코드가 어딘가에 위치를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의 출력 결과에 저 값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input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요, 입력을 받은 그 결과를 그 자리에 문자열로 반환시켜요. 얘는 값을 리턴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문자열로. 100% 문자열로만 반환을 시켜줍니다.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모든 결과는 문자열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 한 개를 입력받고 출력을 해라, 사실 인풋만 사용하고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해도 출력은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출력문을 좀 더 이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input이라는 함수 안쪽에 문자열을 넣게 되면 내가 입력을 받기 전에 보여줄 문구를 띄울 수 있고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면은 입력된 결과는 결국 이 자리에 남을 거라 그랬죠. 문자열로 반환되어서 리턴되어서 남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값이 s라는 그 변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s를 출력한다 라고 했으니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출력되어 나오겠죠. 위에 있는 이 한 줄의 출력은 input 함수 때문에 출력이 된 거고요. 밑에 있는 안녕하세요가 print 함수를 통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입력받아서 컴마를 기준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입력받은 문장을 나누겠다라는 의미예요. 좀 특별한 녀석이고요. 사용자가, 이건 여기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데 뭐 첫 번째 어쩌고저쩌고 하고 두 번째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렇게 입력 받아온 이 녀석을 우리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잘라서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입력을 받아서 가져오면 잘라서 쓰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구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구분자를 기준으로 원하는 값을 잘라내는 방식. 얘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는 문자열, 스트링에서 사용이 가능한 녀석인데, 스플릿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스플릿.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점을 찍고서 함수 호출을 했다라는 건, 이 스플릿은 함수예요, 메서드예요? 얘는 메서드죠. 점을 찍고 나서야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면 얘는 메서드가 맞습니다. 그죠? 그럼 메서드를 사용을 하려면은, 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앞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말로는 인스턴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래놓고 제가 좀 전에 인풋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라고 해놓고 인풋 뒤에 점을 찍었거든요. 실제로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인풋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앞에 인풋이 있어야 쓸 수 있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스플릿은. 근데 우린 지금 인풋을 놓고 쓰고 있죠.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input 함수가 실행되면, 얘가 실행이 되면 이 자리에 뭐 남는다고요? 스트링 문자열 남는다라고 했죠. 얘가 최종적으로 입력받은 어떠한 문자열의 결과를 남기면, 인풋이라고 하는 녀석이 쓰여있던 자리에 얘가 남으면 이 문자열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메서드가 스플릿이에요. 인풋이 쓸 수 있는 메서드가 아니라 문자열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인풋을 쓴 것 뿐이고요. 스플릿은 문자열에 쓸 수 있는 메서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풋이 사용 가능한 메서드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 문장을 입력받고 스플릿을 하겠다. 근데 제가 지금 스플릿 메서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으로 하죠. 안녕, 안녕, 안녕 했어요. 컴마를 잘 찍었죠? 컴마를 기준으로 제가 자를 거라고 문제가 얘기를 했는데 컴마를 잘 찍어 놨습니다. 그럼 컴마 기준으로 제대로 잘라준다면 이렇게 끊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구분자로 사용된 녀석은 사라지게 될 텐데 지금 얘는 제가 기준을 컴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스플릿 메서드한테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공백 기준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라낸 결과가 리스트로 저장이 돼요.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구분자를 넣고 싶다면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인자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료를 했을 때야 이제 컴마를 기준으로 나눠서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구분자로 사용된 녀석은 실제로 자르고 났을 때 저장되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중간에 컴마 찍혀있는 이유는 이거는 리스트의 0번과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컴마들이에요. 얘는 잘려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면 느낌표를 기준으로 자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구분자로 사용된 녀석은 실제로 진짜 사라지는 거고요. 그 앞뒤 애들만 남게 되는, 이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 문자열을 자르는 거. 내 문자열을 잘랐기 때문에 자르고 나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태는 알아서 리스트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입력받아서 스트립한 결과를 다시 콤마를 기준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립은 뭐냐면 공백 제거예요. 그냥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공백을 제거한다. 근데 모든 공백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앞뒤 공백을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자면 스트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앞에 공백, 중간 공백, 마지막 공백. 이거 A 그냥 찍으면은 저 공백들이 다 출력이 되어 나올 텐데, 스트립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기 공백 존재하고요, 존재할 텐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공백 없어졌고요, 여긴 존재하고요, 여기도 존재합니다. 뒤에 존재하는지는 드래그 해보면 보여요. 이렇게 얘는 실제로 공백이 존재하고요, 여기는 공백이 없죠. 앞뒤 공백 제거. 이게 스트립이라고 하는, 이것도 문자열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예요.
그냥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 문자열한테만 쓸 수 있는 메서드의 종류, 스트립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입력 받고 공백 제거해, 그리고 스플릿 가지고 쪼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입력 받고 입력받은 결과를 스트립으로 공백 제거해, 그리고 스플릿으로 쪼개. 그때 기준 구분자는 컴마야. 그렇게 만들어진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얘를 출력하겠다. 자, 공백 같은 거 좀 넣어줬고요. 콤마도 중간중간에 좀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도 공백 좀 넣어주고. 자, 이러면 일단은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먼저 제거를 할 거고요. 그렇게 제거된 공백으로 완성된 문자를 가지고 컴마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받았고 스트립을 했지만 저장을 안 했군요.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다시. 지금 스트립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좀 봤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공백 제거 잘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공백도 제거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컴마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럼 뒤에 있는 공백 자체는 제거가 됐지만 이렇게 한 칸 남아있는 상태. 자, 이게 문자열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이것들은 한 문장으로 다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함수가 호출되고 실행된 자리에 결과가 남고, 남은 걸 가지고서 이 작업을 처리하는데, 얘도 결과가 남고, 이렇게 남은 걸 가지고 이 처리를 또 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세 줄이나 이거나 똑같다. 자, 사용자에게 숫자 2개 입력 받아서 더한 결과 출력. 그냥 입력 받으면 되고요. 더한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려면은 자, 일단 입력을 받습니다. 네, 이제는 숫자 2개 입력. 네, 2개를 입력받는데 자르려면 구분자가 좀 필요하니까 숫자 2개를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해라 라고 해주고요. 그럼 얘도 스트립, 그 다음에 스플릿, 공백 기준이니까 인자 따로 안 줘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입력받은 결과를 한번 일단 찍어 볼게요. 자, 10과 30 이런 식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리스트에 10과 30이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의 연산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니까, 자, A란 녀석이 가지고 있는 0번 인덱스에 접근을 하면 먼저 입력받은 값이 나올 거고요. 1번 인덱스에 접근을 하면 두 번째로 입력받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연산을 하겠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산이 됩니까? 10과 30 넣으면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1030이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입력받은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었으니까. 그럼 실제로 덧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의 타입이, 자료형이 문자면 안 되고 숫자, 정수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인트로 형태를 변환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진짜로 얘네들의 덧셈 연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다음 마지막 셋째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출력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맵과 스트립을 사용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맵이라고 하는 녀석, 이제 아까 여기가 살짝 언급이 됐던 녀석이겠죠. 그 녀석을 좀 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먼저 볼게요. 이거를 좀 정리합시다. 코드를 좀 바꿨는데, 자, 이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3개 입력받아서 푸는 방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맵이라는 걸 추가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 맵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일종의 변환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맵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값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처리를 좀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싹 다 문자인데 여기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문자인데 여기로 바뀔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전부 다 정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 하나하나를 정수로 형변환을 해서 여기다 저장해야 되죠. 그쵸? 그 과정을 우린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코드로. 입력받은 값, 그 녀석을 각각 하나씩 다 정수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저장을 시켰어요. 그래야 이 연산이 가능했을 거니까. 이런 과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맵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면 얘가 이제 맵 변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변환기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야, 여기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길 때 저장할 때 이렇게 나를 거쳐서 바꾸면 이거 전부 다 인트로 바꿔줄게 라고 하는 거를 맵한테 명시할 수 있어요. 인트로 바꾸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가 정해. 개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기 역할을 좀 수행하는 게 맵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거를 이제 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어쨌든 받아낼 필요는 있으니까 그냥 이걸 한번 찍어보죠. 그냥 오브젝트로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러면 10, 20, 30을 입력을 받았을 때 전부 다 정수로 잘 변환돼서 따로따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덧셈을 해보면 되고요. 실제로 덧셈이 되는 걸 봤을 때 아, 얘가 정수로 형태를 잘 변화시켰구나 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맵 함수가 실행이 되면요, 맵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온 이 녀석, 얘는 함수를 또 호출한 거예요. 인트, 우리가 생각하는 인트 형변화시켰던 거, 자료형 변환하는 거, 이렇게 생겨먹은 애, 이 녀석 이름을 여기다가 불러낸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인자로 세팅된 이 녀석은 반복할 수 있는 요소여야만 해요. 그래서 이 반복할 수 있는 요소의 첫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모두 다 첫 번째 요소에 존재하는 함수로 인자 세팅을 해버립니다. 알아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시켜줘요. 그럼 그 결과 각각의 A라는 리스트죠. 스플릿까지 처리가 됐을 거니까 A라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각각 이 인트 형변환 처리를 한 뒤에 변수에 저장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하면 A가 우리가 입력받은 걸 가지고 스플릿까지 만들어냈을 때 데이터가 총 3개 들어있을 거니까 제가 이런 거 보여드렸죠. 이런 거 가능하다고. 앞에 변수 개수랑 뒤에 값 개수가 맞으면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었어요. 실제로 맵은 각각의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3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 3개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각각 저장을 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맵이라는 걸 쓰면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아니다. 반대로 한번 가보죠. 지금 A라는 리스트는 10, 20, 50이라는 정수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int가 아니라 str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A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반복할 수 있는 요소들 10, 20, 50이 순차적으로 처음 거부터 str 함수에 적용돼서 문자열로 치환, 문자열로 변환, 그 다음 두 번째 20이라는 값이 또 문자열로 변환, 50이라는 값이 변환, 그렇게 변환된 3개의 값을 각각 S1, S2, S3에 저장. 그럼 이제 얘는 연산이 아니라 그냥 이어붙이기 10, 20, 50이 그냥 쭉 붙어서 나오겠죠. 맵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리스트 같은 순서를 여러 개의 데이터 반복시킬 수 있는, 순회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통적인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 이거 없으면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우리 이거 3번 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네, 이거를요. 대괄호를 씌운다? 네. 0 사이에 있는 대괄호를. 네네. 아, 잠깐만요. 그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써서 맵의 결과를 어쨌든 저장하자라는 걸까요? 이거요? 네네. 네네. 네.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는 또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맵이라는 함수를 거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또 시퀀스 자료형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애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는 해요. 당연히 가능은 하고요. 방금 전에는 이 값들을 하나하나 따로 쓰기 위해서 제가 따로따로 받았던 건데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튜플로 받아낸 녀석을 우리가 다시 또 리스트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일단은 튜플까지만 일단 가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자, 지금 사용자 입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맵이라는 함수를 다루게 됐고, 그 맵이라는 함수를 다루다 보니 튜플이라는 것까지 지금 왔어요. 근데 우리가 리스트를 배웠고, 튜플은 리스트랑 별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튜플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파이썬에서 이런 건 파이썬만 돼요 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튜플 때문이에요. 이 시퀀스 자료형 튜플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그동안 사용이 가능했던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막 이제 짜집기가 돼야 됩니다. 자, 튜플은 일단 이것도 파이썬에서 갖고 있는 시퀀스 자료형 중에 하나예요. 시퀀스 자료형은 문자,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했는데 우린 그 중에서 문자열은 다루고 있었고 리스트는 공부를 했죠.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남은 거예요. 튜플이 리스트랑 다 똑같아요. 튜플은 리스트랑 한 가지 차이점 빼고 다 똑같다. 그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리스트는 추가, 삭제, 수정 등의 후처리가 가능한데 튜플은 그런 게 불가능하다. 이것 빼고는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이 다 동일해요. 생긴 것도 차이는 물론 있어요. 리스트는 대괄호고 튜플은 소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생긴 거는 이제 생긴 거고 개념적인 차이는 리스트는 추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게 가능했죠. 실제로 뭐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든가 아니면 값을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A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는 2라는 값을 지울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A한테 어펜드를 통해서 뭐 5라는 값을 넣어줄 거야. 근데 이건 문자로 넣을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A라는 리스트는 1, 5라는 값을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런 것도 가능했겠죠? 나는 1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찾아가서 얘를 숫자 5로 바꿀 거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A를 출력해 본다면 1, 5 숫자만 들어있는 리스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튜플은 이게 안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튜플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건데 얘는 이제 소괄호를 사용한다라고 했고 여기에 1과 2 이런 걸 넣을 거예요. 자, 이 녀석도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덱스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튜플에 저장된 1과 2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뽑아볼 수가 있어요. 1과 2 잘 나왔죠?
0번 방에 1, 2번, 1번 방에 2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0번 방에 있는 0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10이라는 값으로 바꾸고 싶어. 이게 된다면 여기가 1이 아니라 더 이상 10이겠죠, 이제. 바꾸는 게 된다면.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값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 그러면 얘는 만들어지는 이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미 고정입니다. 고정. 데이터 수정 안 되고요. 추가 안 되고요. 삭제 안 돼요. 못 바꿔요.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시점에 가졌던 그 데이터를 끝까지 고정된 채로 쓰고 싶을 때 쓰는 자료형 중에 하나예요. 튜플. 자, 이 튜플은 실제로 그래서 언제 많이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들 어떤 개발을 하다가 좌표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할 때 그 좌표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에 내가 지정한 좌표가 랜덤으로 막 바뀌어야 되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튜플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게 될 딕셔너리라는 자료형 타입의 키값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튜플은 실제로. 이렇게 어쨌든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거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말고는 다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리스트, 대괄호, 튜플은 소괄호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 근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튜플을 만든 거거든요. A는 이제 튜플이 저장이 된 거예요. 튜플이라는 자료형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 건데 제가 어젠가 설명드리다가 이런 거 보여드리고 아 이거 원래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되는 이유 튜플 때문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튜플이에요. 튜플을 만들 때 소괄호를 쓰고 만들기도 하는데 안 쓰고 만들기도 해요. 이러면 그냥 알아서 튜플로 만들어줘요. 튜플이 똑같은 튜플이니까 0번, 1번, 2번 인덱스 개념 존재할 거고요. 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 불가능할 거고요. 이런 개념들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변수에 여러 가지 값을 한 번에 넣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불가능한 게 맞는데 얘가 자동으로 튜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값을 하나만 가진 튜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튜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값을 하나만 가진 튜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괄호를 열어놓고 1을 썼는데 C를 출력해보면 그냥 1이에요. 이거는 소괄호가 안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정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값을 하나만 가진 튜플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1 옆에 컴마가 찍혀야 그래야 값을 하나만 가진 튜플이 생성이 돼요. 이거는 하나만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이 맞습니다. 정수 1과는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자, 이렇게 볼까요? C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는 튜플이라서 인덱싱이 가능해요. 근데 D는 정말 그냥 순수한 정수라서 인덱싱 같은 게 불가능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값을 하나만 가진 튜플을 만들 때에는
그 하나 값을 쓰고 난 뒤에 컴마를 하나 쉼표를 찍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맵 사용했을 때 보셨던 것처럼 튜플이라고 하는 함수 얘를 호출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튜플의 형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뭐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도 제가 언뜻 사용을 하면서 왜 안 되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이거 얘네들 여러분들 배운 거예요. 자료형 변환에서 배웠던 애들이에요. 튜플로 형태를 변형시켜주는 자료형 변환 함수고요. 리스트도 마찬가지. 리스트로 형태를 변환시켜주는 자료형 변환 함수예요. 여러분들 자료형 변환 저한테 배우셨을 때 일단 int, float, str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지만 사실상 밑에 주석 걸려서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그 녀석들입니다. 그 녀석들을 실제로 사용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네들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 자,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죠. 대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튜플로 바꿀 거야 라고 했더니 튜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약간 리스트로는 변환이 안 됐었으니까 이건 빼죠.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거를 튜플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네. 네네. 이거랑요. 자,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자료형에는 숫자형, 그 다음에 시퀀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 다음 숫자형에는 정수가 존재했고 시퀀스 자료형에 튜플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나눠졌다는 건 분명히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튜플로 파이썬이 인식을 하는 거고 얘는 정수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여졌을 때 컴마가 찍히지 않으면 이 소괄호를 벗겨내서 그냥 순수한 정수로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수 1과 1이라는 값 하나를 가진 튜플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라는 거죠.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1과 문자 1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이거랑 이거는 둘 다 똑같이 튜플을 생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들이에요. 둘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A와 이렇게 만들어진 B와 이렇게 만들어진 A는 같은 녀석이에요. 얘네는 정수가 아니죠. 얘네는 튜플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자료형 타입이 명확하게 달라요.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사실 이제 튜플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가능한 거는 리스트랑 똑같은 얘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건데 튜플에 언패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오면서 이런 게 파이썬은 되네? 이런 건 파이썬만 돼요 라고 했던 몇 가지 것들이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이제 튜플 언패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튜플이 값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순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퀀스 자료형인데 앞에 있는 순서랑 동일하게 1, 2, 3이라는 값을 각각 끼워 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언패킹은 이제 패킹이 짐을 싸는 느낌이면 언패킹은 짐을 푸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값을 내가 지금 만들겠다라고 한 여러 개의 변수한테 각각 꽂아 넣어 줄게. 이게 언패킹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값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패킹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함수 공부할 때 리턴 값을 여러 개 가지게 하는 거, 뭐 리턴 A, B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 얘는 A라는 값과 B라는 값 두 개 다 넘어왔죠. 그렇게 두 개 다 넘어온 녀석을 그냥 찍으면 자동으로 튜플로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제가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자, 자, 이렇게 찍으면 10과 20이라는 값이 리턴되어 넘어올 거니까 그 테스트 함수를 호출한 시점에는 저 반환값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프린트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프린트가 되는 게 맞아요. 되는데 이게 무슨 데이터라고요? 튜플, 소괄호로 감싸져 있고 컴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는 튜플 데이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튜플이 완성되어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함수 때 우리 해보긴 했던 거예요. 리턴 값 두 개 넘어오는 거를 각각의 변수에 저장해서 따로따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 이거 비슷한 걸 제가 함수 때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언패킹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개발을 하는 과중에 생각보다 되게 코드를 축약시킬 수 있어요. 엄청 이로운 문법이에요, 이거는. 개발자로 하여금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언패킹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중요했고, 실제로 언패킹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쓰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이런 개념들, 특이한 개념들 말고는 다 리스트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녀석이다. 튜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2교시 때는 반복문, 포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자, 이제 포문 배워볼 겁니다. 우리는 while문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고요. 많이 사용을 해봐서 이제 쉽게 while문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어요. 코드가 적혀있는 걸 보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for문을 배우게 될 거고, 이 for문 같은 경우는 while문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리스트 같은 시퀀스 자료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while문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진 반복문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지 않고 이제 와서 배우게 되는 건데, 자, 이 for문은요, 일단 워딩 얘하고 와야겠죠. while문 쓸 때도 왔던 것처럼 이런 거 와야 돼요. 그리고 반복문 쓸 때 우리가 3요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이라고 하는 3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녀석인 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형태가. 얘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멤버십 연산자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어떤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멤버십 연산자 in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이런 거 하는 녀석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는 안 찍히네. 레인지는 그냥 범주를 정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인지를 통해서,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1부터 1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초기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종료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텝이 빠져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스텝은 적지 않는다면 기본값은 1이에요. 플러스 1. 그래서 1, 2, 3, 4, 9까지 range라는 함수를 통해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숫자를 반복문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멤버십 연산자 앞에 써져 있는 이 녀석은 이제 변수 역할인데 얘한테 값을 꽂습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9까지 반복이 되는 거고요. 1씩 증가하며, 그럼 그 9번 반복되는 중에 i라는 녀석한테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매 차례마다 값을 꽂아준다. 그럼 i를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니 1, 2, 3, 4, 5, 6, 7, 8, 9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range를 사용한 거.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를 11로 놔야겠죠. 맞아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야 11을 포함하지 않고 11 전까지 돌 거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스텝이라는 걸 느껴볼 건데 1부터 10까지 11 전까지, 그러니까 10까지 가는 와중에 나는 2씩 커졌으면 좋겠어. 1씩 커지는 게 아니라 2씩 커졌으면 좋겠어. 그럼 2 넣는 거예요. 그러면 1, 3, 5, 7, 9, 11은 나옵니까? 11은 안 나오죠. 왜냐면 1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반대로 11부터 10부터 나는 이러면 10부터 0 전까지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가는 거예요? 10부터 0, 종료 조건이 0이면 0 전까지니까 1까지예요? 마이너스 1까지예요? 우리가 1부터 11 전까지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10부터 0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0 전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아니면 1입니까? 이건 1이죠.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 때야 전까지면은 한 칸 왼쪽이 맞는 거지만 왼쪽 음의 방향으로 갈 때는 전이면 한 칸 오른쪽이 맞는 거죠. 1까지예요. 근데 이때 아무것도 스텝을 적지 않으면 플러스 1이라서 무한루프처럼 돌아갈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주면 19, 87, 65, 43, 2, 1까지 나온다. 여기서 마찬가지 2씩 마이너스 2씩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의 역할을 이 range라는 함수를 통해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된다.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 반복문, 이 포문이 돌았으면 좋겠는 범위를 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게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을 가지고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진짜로 한번 느껴볼 겁니다. 자, 이런 걸 만들었어요. A라는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때 포문을 사용해서 이 A라는 리스트가 가진 모든 요소의 값을 출력한다라고 하면 일단 while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while문부터.
그럼 i는 0이고 y에다가 i가 a 리스트의 길이 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while문으로 이 a라는 리스트의 모든 요소들을 출력한다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거를 for문으로 바꾸면 이러면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코드 자체가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실제로 잘 출력이 되어 나와요. while문 결과처럼 10, 20, 30, 40, 50이 잘 나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도 멤버십 연산자 사용하는 거 똑같고요. 자, A는 시퀀스 자료형이니까 반복할 수 있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 녀석을 돌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A가 가지고 있는 0번부터 본인이 가진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알아서 V한테 매번 꽂아줍니다. 첫 번째 반복을 돌면 A가 가진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이 10이라는 값을 여기다 꽂겠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출력하고 더 이상 코드 없으니까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 2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V한테 또 꽂아요. 30, 40, 50 다 꽂아요. 그거 가지고 출력하면 당연히 잘 나오죠. 자, 여기서 V라고 하는 녀석, 아까 전에 보면 뭐 레인지로 보여드렸을 때 I라고 하는 녀석, 이런 것들 이름 짓는 거 꼭 I, V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건 진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내가 명확하게 순회할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면 멤버십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법 두 개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일단 요 정도, 이게 전부예요. 반복문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리스트나 튜플 같은 시퀀스 자료형을 다룰 때 우리가 훨씬 더 while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간편하게 데이터 처리 같은 거 할 수 있고, 애초에 코드량도 확 줄어들고 가독성도 뛰어나지고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for문입니다. 대신에 리스트, 시퀀스 자료형을 처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while이 더 편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for 같은 걸로 무한루프는 못 만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0으로 갈 건데 마이너스 1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무한루프일까요? 이거 I 찍어보면 실제로 무한루프 찍힙니까? 안 찍히죠? 이론대로라면 10부터 0까지 갈 거예요. 근데 스텝이 플러스 1이니까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계속 찍혀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안 찍혀요, 얘는. 그래서 우리는 무한루프 같은 거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while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시퀀스 자료형 처리할 때 그때는 for를 거의 다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호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복문에 대한 사용법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올바르게 상황에 맞게 반복문 문법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 문제 열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실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폼은 문제라고 해서 튀어나왔고요. 이거를 풀어보시면 돼요.